지우고 봐도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영화적 재미에 빠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 영화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영화를 만드신 이정재 감독님 또 함께 작업하셨던 김용하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두 분 맞이해 주세요. 네, 그럼 저희 일단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정재 감독님 들어오시기 전에 살짝 여쭤보니까 하나도 안 떨리신대요. 오늘 정말 어떤 소감이 어떠신지 여러분들 만난 소감 인사말부터 한 분씩 차례로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정재입니다.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 뭐 재밌는 이야기 같이 함께 나누시면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같이 감독 일을 하고 있는 김용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이 시간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도 질문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감독이 영화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동료 감독으로서 영화의 어떤 부분이 재밌으셨는지 일단 평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평을 하는 거를 제 영화에서 평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평까지는 질문을 좀 오늘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. 굳이 제가 평을 하자면 제가 아는 상식과 영화적 식견 안에서 평을 하자면 정말 그 신인 감독이 할 수 없는 줄타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또 한쪽으로 너무 첩보만 가지고 끝까지 뭐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없어서 시나리오 때도 저도 모니터링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과연 연출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어떤 기성 감독들보다 영리하게 그 균형감을 되게 잘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또 하나는 너무 부러운 게 저도 이제 배우님들하고 이제 제가 연출할 때는 제가 답답할 때 막 시범으로 연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연기자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. 말도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 두 가지를 잘 한다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. 이게 결국은 자기 거울을 계속 봐야 되는 매 순간. 그러면서 자기 연출적 검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신인 감독으로 저렇게 완벽에 가까우리만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저는 알거든요.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네. 평 너무 잘하시는데요. 네. 근데 그러면 이 질문도 신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, 근데 배우로서 이미 충무로의 네로라는 감독님들하고 너무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. 그래서 이제 헌트를, 여기 한 분 계시고. 그래서 헌트 찍으시면서 감독으로서, 내가 현장에서 배우로서 봤던 감독님들의 이런 면모 같은 게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럴 때 그 신과함께서 함께 하셨던 김용하 감독님의 면모 같은 게 그런 걸 떠올렸던 순간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? 그럼요. 예, 물론이죠. 사실 제가 데뷔를 오래전에 했었고 그리고 한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김용하 감독님을 만났거든요. 오브로더스라는 작품으로 만났었는데요. 맞아. 그런데 저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또 감독님들하고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었고 그리고 또 현장 경험도 많고 그런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님이 이제 그게 오브로더스가 이제 첫 작품이었었거든요. 감독님이 원하시는 연습 장소를 빌려서 그때서부터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
제가 그때 너무 처음으로 느낀 게 내가 너무 옛날 연기를 하고 있구나. 그때 그거를 딱 느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옛날 연기 같은 그 느낌을 저 스스로 벗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범수 선배하고 감독님이랑 셋이서 그냥 한 40평짜리 연습실에서 책상 하나 의자 2개 딸랑 갖다 놓고서 서서 연습을 계속했어요. 일주일 동안. 연극 연습하듯이. 연극 연습하듯이. 그때가 지금도 계속 머리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고 그 이야기를 가끔가다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사실은 연기자이다 보니까 또 저 자체가 또 새로운 걸 좋아하고 또 호기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꾸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했었지만은 완전히 좀 다른 호흡감이랑 다른 템포감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서 딱 제가 여기서 내가 이 작품으로 사실 무슨 코믹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인데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생각은 약간 좀 작품성하고 자기 연기 인생하고 뭔가를 걸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좀 안 맞아 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사실 그때는 좀 저한테는 좀 간절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일주일을 함께 했었고 그 일주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순조롭게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헌트 촬영할 때도 실제로 배우분들이랑 사무실에서 뭐 리딩을 할 때도 있고 뭐 또 이제 서서 같이 또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김용화 감독님하고 했었던 그 작업의 스타일을 이 헌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한번 또 따라했다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랬었던 그 헌트 그 준비 과정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. 우와, 어떻게 보면 배우 이정재로서 경험하신 대단한 감독님들의 어떤 역량 같은 게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농축돼 있는 거네요. 어떻게 보자면. 예, 맞습니다. 뭐 김용화 감독님은 뭐 어떤 뭐 그랬었던 뭐 현장에서 또 어땠었던 어떤 그런 기억들, 뭐 배창호 감독님하고 작업했을 때 기억, 박광수 감독님, 뭐 김성수 감독님, 뭐 많은 감독님들이 계신데 다 그분들과 작업을 하면서 좋았었던 기억. 와,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바라보지?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 그 자세가 어떻게 이럴까? 뭐 그런 것서부터 뭐 많은 부분들을 감독님들을 통해서 배웠죠. 우와, 그렇다면 감독님 이제 비평가 말고 영화 기자가 될 기회를 드릴게요. 영화 보고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? 저는 일단 뭐 액션 이렇게 보면서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나중에 뭐로 다시 만나 그러면은 우리 총 쏘는 영화 하자. 액션 영화 하고 싶다고. 전 이렇게 쏠 줄 몰랐어요. 근데 거의 보면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다 영화 좋아하시니까 마이클만 감독의 히트 다 보셨죠. 예. 그 LA 총격신 이렇게 보면 뭐 그 영화계의 거의 레전드 같은 장면인데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액션에 뭐 영화 전문용어 데크 빠주라고 하는 샷 바이 샷을 이렇게 데크 빠주라고 하는데 설계가 굉장히 훌륭하고 맞아. 예, 샷의 충돌에 의해가 이렇게 이제 화면과 화면의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쾌감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근데 그게 정말 정재 씨가 이 감독님께서 좀 어떤 영감을 받으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조금 주변에서 그런 또 도움도 많이 주신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 사실 영화를 이제 많이 이제 찍다 보면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특히 이제 액션 장면 같은 거 찍을 때는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서 뭐 첫 번째 주먹이 이렇게 나간다든가 첫 번째 방아쇠를 당긴다던가 이럴 때 그 첫 번째 직전까지의 그 심리적인 감정의 그 텐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연기자로서는 헌트에서 총을 쏘기 직전까지의 어떤 그런 상대방하고
감정이라든가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그 극한이라든가 뭐 이런 텐션을 월등히 확 올려놓은 다음에 저 총을 누가 먼저 쐈지 할 정도로 그 상대방하고의 그 감정에 대한 그 온도를 더 올리는 거가 좀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저는 그런 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액션은 이제 최대한 좀 길게 찍으면 현장에서 저도 힘드니까 조금 임팩트 위주로 좀 강한 장면들을 몇 개를 설계를 하고 그 장면들만 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커트들을 이제 조금 더 스무스하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씬은 최대한 좀 짧게 끝내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죠. 그 액션 씬을 이렇게 보면 그런 세공미가 맞아. 어떤 한국의 액션 영화보다도 되게 잘 돼 있다라는 것에서 되게 물론 뭐 나머지 드라마 장면에서의 연기의 뭐 그런 감정의 어떤 층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뭐 매우 좋게 봤고,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되게 궁금했어요. 그게 저런 거는 실제로 그런 액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 탐미적으로 좀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나오는 신들인데. 뭐 촬영도 우리가 잘 아는 촬영 감독이 하셨고, 그리고 액션도 뭐 저랑 계속했던 허명행 무술 감독이 했는데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좀 정말 감명 있게 봤어요. 그 전 장면을. 맞아요. 예. 근데 저도 영화 보고 느낀 게 배우 이정재, 뭐 인간 이정재의 취향이 세련되다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는데 감독으로서 영화적 취향이 되게 세련되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편 안에 또 편이 갈리고 그 인물을 쫓아가다 보면 양파 껍질이 까지듯이 시대가 계속 또 어느 편에 설 거냐고 자꾸 이렇게 갈라놓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를 잘 따라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장르적 재미도 아까 그 김용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균형을 딱 맞추는 연출력을 보여주는데 그 모든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때마다 그걸 그냥 이야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되게 긴장도가 높고 잘 찍은 액션씬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큰 액션씬만 세워봤더니 한 7개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 모든 국면을 장르적으로 그런 고도의 액션씬으로 열면서 그때마다 되게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또 다른 국면에 이제 편가르기가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 스릴러나 아니면 스파이물을 보는 재미처럼 누가 누구 편이고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? 이거를 관객으로서는 긴장을 놓을 수 없게 계속 추리하는 재미가 있는 데다가 그 또 드라마의 감정이 그게 달할 때는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고 딱 박평호와 김정도가 서로를 노려보는 장면으로 그 국면의 정점이 연출이 되는데 또 그 국면마다 그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감정이 다 달라요. 그래서 되게 구성을 되게 세련된 취향을 가진 감독이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가져가면서 그 영화를 찍고 있는데 이런 영화일수록 따라오기 힘들면 여기서 한번 요점 정리를 해줄까? 설명을 한 번 더 찝어줄까? 이런 생각도 하기 마련인데 영화가 그런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정말 긴박하게 흘러간다는 게 되게 영화적으로 세련된 취향을 가지셨구나. 그래서 배우 이정재의 연출 데뷔작이라는 그 타이틀을 지워도 되게 잘 만든 영화라고 그냥 아무 타이틀을 지워도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이구나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그 과감하죠. 되게 과감한 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면서 이 사실은 영화라는 게 이런 표현하니까 또 웃기다. 영화라는 게 마치 내가 뭘 안다. 그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. 어쨌든 시나리오가 뭐 나름 그래도 투자사의 통과를 받아서 만들게 되지만 또 시나리오가 막상 이렇게 찍어놓은 푸티지를 보면 약간 다르게 찍혔거나 생각보다 더 잘 찍혔거나 안 찍혔거나 이런 순간이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감독이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단점을 메꾸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 거죠. 예, 시나리오를 붙잡고. 근데 사실 그 의미가 없거든요. 이 시나리오는 버려야 돼요. 저희가 있는 시나리오는 저희가 찍은 푸티지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영화를 딱 봤는데 저는 시나리오도 봤고 선택을 너무 과감하게 잘한 거죠. 이게 단점을 감추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단점은 과감하게 없애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단점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거죠. 네, 맞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
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이제 확대한 씬도 있고, 또 어떤 씬은 그냥 완전히 이제 상상의 씬으로 만든 씬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과감할 때는 과감해질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부담도 좀 있으셨을 거고.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?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해 보이는 거에 대해 있어서 뺄 것인, 과감하게 아주 빼버릴 것이냐, 아니면은 그것을 그냥 더 밀고 나갈 것이냐,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겁이 많이 났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왜 필요한지, 이것을 왜 표현해서 관객분들이 보셨으면 좋을지, 그것이 이제 과연 누군가, 그러니까 그냥 뭐 영화적 재미만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면은 제가 아마 많이 실수를 했을 것 같지만은,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영화적 재미가 아닌 어떤 의미적으로 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잘 전달이 된다면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좀 새로운 시각의 영화로서 대화가 서로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영화 다들 저희만큼이나 다 각각의 훌륭한 평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, 여기 이렇게 폭우를 뚫고 오신 만큼 직접 감상도 전하고 또 질문하고 싶으신 마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제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 둘셋 하면 드세요. 오늘 질문해 주시면은 그 헌트 포스터에 감독님이 직접 사인하셨거든요. 그래서 친필 사인 포스터랑 그 박평호 스타일의 그 안경에 또 그 케이스에 사인하셨다고 합니다. 그것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손 들어 주시면은, 네. 여기 근데 두 번째 줄에 아기 감독 젤이라고 써주신 분이 너무 열성적이셔가지고 먼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이크 오거든요. 네. 노란 티셔츠 입으신 분께, 네. 저 질문을 써가지고 우선 감독님 늦었지만 데뷔작으로 칸 진출하신 거랑 에미 어워드 나무주연상 너무 축하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박수. 감사합니다. 혹시 그동안 배우 생활 하시면서 내가 감독이라면 다른 감독들은 보여주지 못한 나의 이런 면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한 게 있으셨는지, 그리고 헌트에서 감독으로서 배우 이정재의 가장 만족스러운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한 장면만 꼽아주실 수 있는지요? 글쎄요, 저는 사실 연출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서 어떤 감독님들에게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했었던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. 그냥 저는 조금 더 저를 좀 더 새롭게, 이제 오브러더스에서 김용하 감독님이 저를 조금 더 새롭게 이제 연기를 끌어내신 것처럼, 사실은 저 스스로가 계속해서 자가 발전을 계속해서 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것이라서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, 그럴 때마다 이제 감독님이 이제 좀 잘 맞아서 저의 또 다른 면을 좀 잘 끄집어내 주시기를 바랄 뿐이지, 제가 뭔가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사실 그렇게 크게 없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사실 뭐 많은 장면들이 애착이 가고, 또 어떤 장면들은 굉장히 힘들게 찍기도 하고 또 공들여 찍기도 했지만은, 그래도 그 중에서 꼽자면은 역시 마지막 그 태국 시퀀스는 모든 스태프분들의 노력과 기술과 또 열정이, 또 배우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시퀀스여서 저희가 총 한 열 며칠 정도를 촬영을 했는데, 날씨가 계속 흐렸다 밝았다 해서
그 톤을 맞추기에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후반에서 이제 조금 흐렸다 밝았다 하는 그 톤을 또 후반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 후반 작업 때 이제 컬러 컬렉션을 이제 덱스터에서 했지만은 너무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 후반 그 스태프분들까지 큰 노력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시퀀스여서 그 태국 분량의 장면들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또 질문해 주실 분 그럼 네, 일단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. 네, 저기 헌트 그 전단지인가요? 부채인가요? 부채 들고 계신 분, 네, 검은 마스크 쓰신 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고요. 그리고 칸 부문 진출 축하드려요. 질문 드릴 거는 아까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하기 이전에 이제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께서 옛날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하셨는데 배우로 촬영본을 볼 때랑 감독으로 촬영본을 볼 때랑 마음가짐이 조금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. 혹시 배우님의 그러니까 감독님 연기에 대해서 스스로 컷을 내리실 때 기준이 있으셨나요? 그리고 또 변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연기가 변했다는 느낌을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질문이신 것 같고 또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연출과 연기를 하기 전에는 아니 어떻게 연기자가 자기가 연기하고 자기가 컷하고 오케이 하고 자 다음 걸로 좋았어요 이러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지? 저거 어떻게 했을까? 하셨잖아요. 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. 어떻게 자기가 연기한 거에 모니터 이렇게 보고서 좋았어 오케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?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함께 지도같이 보고 가는 것이 이제 시나리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배우의 감정선이라든가 촬영의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나리오 안에 이제 다 이제 약속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들이어서 과연 우리가 이 씬에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까지 그 목적지까지 잘 갔느냐를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지점이 다 여기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하더라도 제 연기 자체가 바로 그 지점에 가 있는지만을 확인하면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을 제가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가 있는 쪽으로 한 10m, 20m를 이제 탁 걸어가면은 벌써 이제 스태프들 얼굴만 봐도 이제 알아요. 이거 한 번 더 찍어야 되겠구나. 이거 오케이구나. 다음 걸로 넘어가도 되겠구나. 그 스태프분들 그 표정에서 벌써 다 읽혀요. 그 심지어 제가 모니터 쪽으로 걸어갔을 때 모니터에 그 스태프분들이 다 계시면은 그건 오케이고 한 명씩 스물스물 없어지시면 이제 또 그런 게 있구나. 다시 찍어야 되는. 예.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후반에 얘기한 거는 그냥 좀 재미있자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목표 지점만 보고 저희는 상의하고 또 촬영을 해 나갔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. 또 실제로 해보니까요.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헌트를 연출하신 경험이 배우로서 또 연기가 어떻게 달라지는 변화의 계기가 되느냐 이거 물어보신 거 맞죠? 네. 네, 사실 연출을 했다고 해서 연기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요?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제가 연기만 하는 작품에서 연기를 했을 때는 그 연출을 했었던 것에 대한 기억을 싹 다 잊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현장의 감독님과
끊임없이 이 작품에 대해 있어서 감독님이 원하는 속도와 그 온도와 그 느낌을 함께 그 작품의 그 무엇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연출을 한번 해봤다고 해서 거기에서 제 경험을 다른 현장에 대입시키거나 다르게 생각해서는 전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도 연출을 했었던 것에 대한 것은 연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고요. 근데 시나리오를 써봤었던 거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시나리오를 써본 거에 있어서는 상황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완전히 또 뒤집어서도 또 생각을 해보고 상대 캐릭터가 돼서도 대사를 쓰게 되고 또 제 캐릭터를 놓고서 또 다른 대사를 또 쓰게 되고 이런 그 반복적이면서도 확장적인 그 작업은 연기자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럼 약간 연이은 질문으로 제가 김용화 감독님한테 이거 여쭤볼게요. 아까 말씀 중에 연기 잘하는 감독으로 인정받으셨으니까. 근데 사실 그 이정재 감독님도 이 영화에서 정밀하게 따지면 1인 사역하신 건데 제작, 각본, 연출, 주연하신 거잖아요. 근데 사실 김용화 감독님도 신과 함께 이런 최근작들 다 제작도 하시고 각본도 쓰시고 연출도 하시잖아요. 근데 정말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나오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다 하지? 진짜 힘드셨을 텐데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감독님도 1인 다역으로 영화를 찍으시잖아요. 지금 1인 3역에 진짜 연기 같은 부분 하나 더 얹어서 해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그런 게 동시에 여러 역할 하는 거에 대해서.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은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저보고 그 감독 제안하셨어요. 학부 제 4학년 때. 저는 사실은 이제 충무로에 속된 말로 도제식 이런 교육을 안 받고 바로 이제 감독 준비를 한 케이스인데 제가 그때 두려움이 너무 두렵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감독을 하냐, 그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지만 모든 걸 다 하는 척하는 게 감독이래요.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더라고. 근데 그걸로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. 근데 좀 뭐 이제 각본도 쓰고 저도 뭐 이제 제 작품은 다 각본을 씁니다만 각본 또 제작도 하게 되고 실제로 이게 본이든 타이든 뭐 어떻게 길러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재 씨도 그런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귀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자의식에 휩싸여 있으면은 좋은 의견도 잘 못 듣죠. 다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쨌든 감독을 한다 뭐 제작 뭐 다 어쨌든 이게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영혼을 파는 것 같은 헐벗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좀 현명한 사람이라면 귀를 열고 들을 것이고 조금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잘 못 받아들일 텐데 뭐 이게 좋은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정재 감독님은 제가 이제 20년 됐거든요. 네. 이 배우의 느낌이 모든 거를 잘 관통하고 모든 스태프들의 도움을 잘 받고 이랬을 때 그것을 감독하는 게 감독이거든요. 그게 제작이고 그게 연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. 정말 20년 동안 지켜보면서 탐 크루즈에게 작가라면 그 사람이 리허설을 제가 왜 하게 됐냐면 탐 크루즈의 그 쇼미더머니 하는 영화가 제목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제리 맥과이어 서플먼트를 보면은 탐 크루즈가 미술 세트가 아직 지어지지 않는 곳에서 막 연기 리허설을 해요. 그래서 물어봤어요. 당신은 어떻게 영화도 들어가기 전에 현장 다시 같은 대배우가 세트장에서 감독 불러다 리허설을 하냐 그랬더니 그것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이 딱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 순간 이 사람은 삶이 아주 치열하고 진솔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거거든요. 저는 정재 씨가 똑같다고 봐요. 20년을 보면서 이게 연기할 때도 물론이거니와 작품을 준비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이게 그렇게
그 순간에 진실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그런 게 표리부동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언젠간 뭐 감독을 할 줄 몰랐는데 뭘 해도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투철하고 치열하기 때문에 뭐든지 완성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영화를 만든 것 같아서 너무 흡족합니다. 와. 제가 혹시나 나중에 탐 크루즈 만나게 되면 당신은 할리우드의 정재림입니다. 당신은 할리우드의 정재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또 질문해 주실 분, 네. 저기 저요님께서 네. 예. 안녕하세요. 잠시만 저도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다들 학고파세요 오늘. 잠시만요. 다른 게 아니라 그 이번에 이 감독님께서 이번 헌트를 통해 첫 감독 데뷔를 하셨잖아요.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에 배우가 데뷔했을 때의 감정과 지금 감독으로서 데뷔했을 때의 감정이 어떠신지와 여쭙고 싶고, 두 번째 질문은 약간 그냥 재치일 수도 있는데요. 아까 그 카메오로 황정민 배우님 나오셨잖아요. 그럼 혹시 황정민 배우님을 섭외했을 때 그 과정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이 두 가지 한번 그래서 질문하고 싶습니다. 연기로 데뷔했을 때 그 느낌은 뭐 진짜 심장이 막 진짜 터져 나올 것 같을 정도로 막 손에 첫 시사회를 하는데 손이 다 젖어가지고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요.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긴장과 그 다음에 그 반응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다림과 이런 것들이 막 진짜 아찔할 정도였던 것 같고요.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연출로 데뷔하는 거는 그 정도로 이제 긴장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왜 이럴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사실 데뷔했을 때는 연기를 사실 제가 막 공부를 해서 난 연기자가 돼야지라고 마음을 먹고서 이제 준비를 하고 연기자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갑자기 이제 연기자 생활로 이렇게 오게 된 케이스여서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하는 그 현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저하고는 내가 이 장소에 있어도 되나 할 정도로 되게 불편하고 어렵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이제 배창호 감독님께서 그래도 잘 설명해 주시고, 연기라는 것과 영화인이라는 것과 영화의 현장이라는 것과 모든 그런 아주 감사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잘 따라가면서 찍을 수 있었지만은, 그러다 보니까 뭘 몰랐었던 것과 그다음에 뭘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, 이런 것들이 그 옛날 연기 데뷔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번 연출을 하는 지금 데뷔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거는,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과 최대의 능력치는 제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더 할 수는 없는 것 같았어요. 진짜 잠도 안 자고 정말 진짜 체력적으로 촬영 끝나면은 그 승합차에 다리가 안 올라갈 정도로 에너지를 다 써서 이제 부축을 하면서 이제 타기가 일쑤였거든요. 그리고 이제 후반 작업하면서도 계속 이제 스태프분들의 반응과 또 그들의 아이디어와 생각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민해서,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원하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이 들어야 되고, 제가 더 많이 설득을 당해야 되고, 혹은 제가 더 많이 설득을 해야 되고 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과 그
고민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황정민 선배님은 시나리오를 한 제가 총 4년 동안 2년째 썼을 때 한번 보여드렸어요. 한 1년 반 정도 썼을 때 보여드렸는데 그때 이제 공작이라는 것을 막 끝내셨을 때였어요. 아,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공작을 제가 그때 찍고 그 촬영만 끝났으니까 저는 아직 못 봤을 때여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? 그랬더니 비슷해. 아유 비슷해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비슷하면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지실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그거 좀 고민된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알았다고. 그래서 이제 거절하신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그 다음에 뭐 그랬었는데 이제 우성 씨가 이제 하시기로 이제 결정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민이 형한테 이제 우성이 형이랑 둘이 이제 같이 하기로 했어요. 뭐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야 니네 태양은 없다 이후로 지금 얼마 만인 거냐 뭐 그러시면서 야 그러면 내가 뭐 작은 거라도 뭐 좀 도와줄 거 없니?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형 뭐 있습니다. 있고요. 또 시나리오 보시고 야 이거 뭐 짧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긴 씬인데 그래도 해주시겠다라고 흔쾌히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정민이 형이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좀 더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정민이 형이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걸로 조금 더 고쳐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었죠. 이 충무로에 진짜 엄청난 배우분들이 이정재 감독님, 정우성 배우님 막 이렇게 연합하신다고 하니까 무슨 축의금 내듯이 영화에 다 나오시는 게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다. 무슨 충무로의 큰 이벤트 같다.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혹시 감독님 또 다음 차기작 찍으시면 여기 연기력이 준비된 또 한 명의 카메오 후보가 계시지 않습니까? 김용화 감독님한테도 꼭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요. 연기 굉장히 잘하세요. 오. 그래서 사실 그 연기 레슨을 받다 보면 선생님이 연기를 좀 이렇게 해봐 하면서 본인이 연기를 안 하시거든요. 안 하세요? 예. 오. 사실 말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학생 안에 있는 것을 꺼집어내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안 될 때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막 시연을 해 보이시죠. 가끔가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현장에서 시연을 많이 하세요. 얼마나 답답하면 도대체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러면서 오. 너무 잘해요. 그러면 이제 따라하죠. 오. 저 배우를 위한 연기 연출법이라는 책이 있어요. 네, 그게 사실은 뭐 영화과 학생들 감독들은 필독서인데 거기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. 절대 연기 시범 보이지 말아라.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아직 제가 양해 말씀 많이 드려요. 이게 처음에 배우들 다 캐스팅되고 와서 혹시나 점점 제가 한 살 한 살 먹어가서인지 그런 행동 안 할 텐데 혹시나 제가 못 참고 이상한 연기 시범을 보이더라도 그건 정말 연기 영감 받는 1%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양해 구하죠. 예. 네. 두 분의 아름다운 협업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 10여 분 남은 것 같아가지고 빨리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용화 감독님 한 분 골라주실래요? 지천명 월드스타 효자 이정재 씨. 역시 플랜카드 만들어 오신 다른 분들의 탄식이 이어지면서 네. 네, 감사합니다.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. 데뷔작으로 천만 감독 되실 것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사실 영화를 계속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시나리오도 직접 쓰시고 아무래도 연출도 하셨으니까 그 박평화라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 좀 직접 체화가 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
이 캐릭터와 본인의 어떤 그런 공통점 같은 걸 일단 여쭤보고 싶고,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오늘은 자리에 안 계신데 이제 청담 부부신 정우성 배우님도 이제 정로 캐릭터와 어떤 공통점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시나리오 쓰셨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보통 연기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한 반 정도는 자신을 그렇게 확 드러내지 않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는 스타일로 연기를 했었던 캐릭터들이 한 반 정도.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조금 더 제가 그 캐릭터의 어떤 그런 색깔을 조금 더 확연하게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더 좀 강하게 했었던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박병호라는 인물은 그냥 좀 어깨동무를 했다라기보다도 그냥 그 밑바닥에 그라운드 플로어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다른 캐릭터들이 더 잘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고, 그러다 보니까 박병호 연기를 뭐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조금 미니멀하게 그 연기를 좀 했거든요. 그리고 또 왠지 꼭 그렇게 뭔가를 설정하고 설계를 하고서 준비한 거는 아니지만은 왠지 박병호라는 인물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래전서부터 시나리오를 쓰면서 생각을 했거든요. 이 인물은 뭐 여기 대사에도 나와 있지만 정보부에 있은 지 벌써 13년이 됐고 약간 터줏대감 같이. 예,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우성 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어떤 질문이었죠? 죄송합니다. 김정도와 정우성 배우님이 닮은 점, 공통점? 우성 씨가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다정다감하고 정의로운 그런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, 또 저도 사실은 우성 씨의 어떤 그런 포근함이 항상 좋게 또 생각을 했었던 그런 아주 뭐 가까운 동료이고 친구인데, 여기에서도 역시 그런 자신의 올바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저 힘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성 씨하고 좀 많이 닮은 면이 있지 않을까,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맞아. 그런 면들이 영화가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. 그럼 이정재 감독님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 될 것 같은데, 이렇게 자꾸 손 많이 드시면 어떡해요? 한 분 골라주세요. 네, 여기 하얀색 마스크 쓰신 여성분. 네. 영화가 스파이를 찾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 어떻게 그 시나리오를 쓰실 때 어떻게 영감을 받으셔서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정우성 배우님이랑 같이 주연이신데 연기하시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이 시나리오가 남산이라는 제목으로 시나리오가 원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 초고를 이제 판권을 제가 읽게 되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고요. 우성 씨랑 하고 싶은 바램, 그 다음에 뭐 우성 씨랑 하고 싶다면은 그게 성사가 되려면은 완벽하게 투탑 구조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그
제일 중요한 문제부터 이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스파이 장르물이 역시 아까도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 정통 스파이 장르물이 그렇게 크게 인기가 사실은 없거든요.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해외에 있어서도 아주 큰 히트를 치는 그런 장르물은 아니어서, 근데 이제 쭉 제가 좋아했었던 재밌게 봤었던 그 스파이 장르물 영화들을 다시 보니까 템포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. 근데 예전에 그것이 굉장히 멋스럽고 어떤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뇌라든가 어떤 딜레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걸로 보는 게 재미있었는데, 과연 지금 그런 이야기와 그런 템포가 관객분들이 재밌어 하실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상당 부분을 굉장히 좀 오락적으로 액션을 많이 가미한 걸로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군데 정도 뭐 액션을 크게 혹은 이제 다양하게 또 상황을 또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새롭게 열게 막. 예, 세부적으로 좀 나눠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게 됐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. 진짜 그리고 많은 고민이 녹아 있었네요. 정우성 배우님과 함께 하신 재밌었던 에피소드. 태양은 없다 때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었고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기자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현장이 굉장히 어렵고 어쩔 땐 무섭기까지 했었는데, 태양은 없다라는 거를 작품을 찍으면서 우성 씨하고 김성수 감독님하고 같이 셋이서 막 씬을 만들어보고 수정해보고 현장에서 막 애드립이 막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우성 씨하고 또 하고 싶었지만은 사실상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잘 안 됐고, 이번에 23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됐지만은 여전히 우성 씨랑 작업하는 것은 여전히 재미있고 즐거운 작업이었고, 그리고 또 특히 우성 씨하고 함께 이제 현장에서 하면서 가장 좋았었던 거는 이제 말을 많이 서로 안 해도 이제 그때는 태양은 없다 때는 이제 그냥 느낌이 그냥 이 사람이랑은 왠지 뭔가 잘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벌써 23년 동안 계속 이제 우정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 옆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 우정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은 참 말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네요. 예. 우와. 눈빛만 봐도 이런 사이구나. 사실 이 손을 너무 많이 들어주시고 먼 길 오셨는데 다 질문 전해드리고 싶은데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리 많이 만들려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움직여 주셔서 1000만 영화 만들면 또 이런 자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겠습니까?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두 감독님의 소감 끝으로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배우가 감독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과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 모든 게 다 저는 정말 신박해요. 너무 신박하고 부디 이 기회가 한국 영화계도 저는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. 이렇게 통찰력이 굉장히 많은 배우가 그런 자의식을 딱 빼고 뭐 의미가 없진 않지만 적당한 의미와 함께 훌륭한 액션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, 첩보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응원하는 분들이 되주셨으면 좋겠고, 항상 건강하시고, 네, 감사합니다. 네.
우리가 또 김용하 감독님 다음 영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후반 작업 멋지게 하셔서 빨리 보여달라고 박수 한번 더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설경구 선배님하고 더 문이라는 영화 이제 막 촬영 끝나시고 편집하시면서 이제 후반 작업 너무 바쁘게 집중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또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사실 연기자가 사실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오로지 이 개봉 때 인사드리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. 저희가 뭐 행사를 한다든가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. 근데 참 저희가 찍은 영화를 보러 와주시는 그 관객분들에 대한 그 감사함과 고마움이 저희가 항상 있거든요. 물론 감독님도 역시 마찬가지시겠고, 항상 영화를 찍을 때 관객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좋아하실까, 이 이야기를 이렇게 찍은 것을 관객분들이 좋아하실까, 이렇게 연기를 표현하는 것을 과연 관객분들이 좋아하실까, 이 캐릭터를 지금 이 시대에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하실까, 이 고민을 정말 진짜 아주 미친 듯이 하거든요. 오, 우와. 근데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진짜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이 두 감독님이 영화 만드실 때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치열한 고민하시는데, 특히 이제 내일 개봉부터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직접 그 고민에 환호로 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.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두 감독님 퇴장하시는 순간까지 박수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 비 오는데 조심히 돌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